진로를 선택하는 가장 올바른 선택. 진로 레시피.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입니다. 저희는 옆집 아들이 뭘 하는지는 참 궁금한데 더 멀리에 사는 친구들은 뭘 하는지 전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 진로 레시피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닌 저 멀리에 있는 중국의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게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현재 이화여대에서 중국 문화를 가르치고 계신 문현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네. 과거에는 이제 교수님도 대학생이셨고요. 아, 그럼요. 그 변화를 어떻게 시대의 변화를 좀 느끼시나요? 네. 일단 제가 요즘 가르치고 있는 많이 보는 친구들은 학부에서도 그렇고 대학원에서 그렇고 중국 친구들을 한국 대학에서 좀 많이 보게 되고요. 네. 물론 이제 한국 학생들의 변화도 상당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문화를 들으러 오는 중국 문화 수업을 신청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 2015년 정도까지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나는 중국에 대한 인상을 좀 바꿔보고 싶다. 전공이 중문과인데 그래도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2017년이잖아요. 올해 중국 문화를 수강 신청을 한 친구들한테 이제 제가 설문을 하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친구들이 이제 중국을 알고 싶어해요. 중국이 굉장히 급부상을 해서 G2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이제 언론에서 수치 이제 그렇죠. 뭐 자본이나 이런 그렇죠. 여러 가지 수치들을 보면 너무 빨리 무서워지는 것 같아. 이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리 무서워지는 걸까?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가 궁금하다. 알아야겠다. 앞으로는 중국을 모르면은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절박감이 느껴지는 답변들이 좀 많았어요. 선택한 이유 중에. 네. 그러면 교수님은 왜 중국어를 20년 전에를 왜 선택하셨나요? 아니 뭐 저는 원래 역사가 사학이 전공이었고요. 사학을 하다가 동양사를 하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사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국사 문제에 꼭 나오는. 아예 그런 것도 그렇고 당시에는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학을 접근을 하는 방식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미시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으로는 사학보다는 문학이 나한테 좀 적합하구나. 그래서 할 때도 동양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 동양사를 하면 이제 동양 문학 그래서 중국 문학 해서 그래서 중문과로 옮겨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전과자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전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저희가 학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 하더라도 이제 대학교 1학년은 안식년이잖아요. 안 네. 그러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죠.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넘어가죠,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솔직히 인생에서 제일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대학교 1학년 그렇죠. 등록금. 네. 지금도 아까워요. 그럼요. 그런데 요즘은 대학교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취업 문제 안 된다 그래서 네. 1학년부터 공부한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정말인가요? 1학년들, 지금 1학년들을 그래서 2, 3학년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때는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1학년들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야, 고3 네. 고3 턴지 얼마 안 네, 됐는데. 그러니까 아예 들어올 때부터 그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고 마치 무슨 정말 예비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계속 그 군인 자세를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자세를 버리지 못하고 그런 너무 그러니까 쉴 네. 틈이 없어서 네. 되게 뭐라 그럴까요? 퀭할 것 같아요, 친구들이. 네. 그런 친구들 보면 좀 안타깝기라는 생각도 안타깝죠. 많이 안타깝고 사실 그 이후에 평생을 굉장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요. 숨 쉴 틈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울 때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전공 선생님들하고 다르게 제가 수업에서 좋은 점은 제가 교양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교양 수업에서는 좀 여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네. 제가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은 정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세계화의 시대에 네. 살고 있고 이미 네네. 지금 방 안에 90명이 한국 대학인데도
한국 학생들보다 중국 학생들, 일본 학생들도 있고요. 외국 음. 학생들이 더 많은 환경에 앉아 있지 않느냐. 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세계화가 나를 찾아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90년대 중반부터 후반 정도의 학번, 그러니까 그때 출생한 친구들이 앉아 있거든요. 아, 96년생부터 99년생까지 제 수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 친구들의 생존의 조건은 사실 저는 국가를 막론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네,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많이 얘기하는 게 뭐 사토리, 88만 원 세대도 있고 뭐 N4 세대도 있고 중국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산무청년이라고. 뭐가 없는 건가요? 산무는 뭐가 없는 건가요? 네, 자격증이 없고 아, 학력이 없고, 아, 네, 그다음에 뭐 결혼? 아니죠. 거기 이제 계좌가 없고 뭐 아, 이런 그러네. 건데 아, 사실 실제로는 이 친구들이 다 중산층 이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만 오는 것만 봐도. 네, 심지어는 학력도 석사 이상이에요. 아, 네, 그리고 자격증도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있는데 산무라고 불린단 말이죠. 부족하다는 거죠. 그걸로도. 비슷하네. 한국도 약간 좀, 네. 좀 스펙 초과 네. 시대라고들 네. 하고 남는다고 하는데 중국 네. 청년들도 한국 찾는 애들 친구들 보면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네. 얘기를 하시는데. 훨씬 어떤 부분에서 대도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한 경우도 있고요. 중국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를 써라 그랬더니 첫 번째로 떠오른 키워드가 치열한 경쟁. 중국도. 네. 근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니까 경쟁에도 네. 정말 끝내줄 것 같아요. 네. 초등학교부터 아주 이제 거긴 이제 소학교라고 부르는데 초등학교부터 8시에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8시에 수업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당시라든가 중국 고전을 맞아. 외우는 따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밝기도 전에 이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고 수업 전에 수업이 시작이 되고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이 치열하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대학 다녔을 때랑 확실히 강의실 분위기도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네. 때만 해도 강의실에 한 명 외국인 있으면 음. 엄청나게 질문해서 그 네. 친구가 다시는 수업 못 들어오게 하는 뭐, 영어 해봐. 네. 너는 제일 많이 한 거 Where are you from? 네. 그래가지고 걔가 수백 번 얘기하게 네, 만드는 네.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외국인 학생이 더 많은 강의실 네, 분위기고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친구들의 고민까지 알게 되는 그래서 되게 진짜 글로벌리제이션인데 이화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저 인터뷰하다 보니까 남학생도 있다고. 예, 저는 다른 학교도 강의를 하기 가시니까. 때문에. 그죠? 그런 예, 얘기였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문화 네. 같은 경우 산무라는 것도 말씀을 M4 세대도 네. 우리나라는 이제 88만 원 세대라는 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어는 다르지만 거의 네.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 친구들의 어떤 성공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뭘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졸업 전 취업, 졸업과 바로 취업 네. 이런 식의 이제 어떤 취업, 어떤 미래와의 연결성이 이제 굉장히 네. 목적인데 포부는 아직 중국 친구들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래요? 이제 사회의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는 이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여지가 없는 약간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아직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역별로 편차도 굉장히 크고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직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라는 것들이 남아 있고 음.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치열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도 열악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좀 더 여지가 있어서 뭐 창업 같은 걸 아직도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젊은 친구들이 네. 그러면 지금 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뭐 예, 그래서 예, 뭘까요? 한국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이나 유럽이나 뭐 미주 지역이나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대학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를 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교직, 그러니까 네. 교수직을 이제 바라는 네. 친구들이 네, 많다라는. 바로 며칠 전에 네네. 기사에서 제가 봤거든요. 이제 유학파가 예. 밀리고 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슬슬 중국에서도 네. 중국 내부에서 안에서 학위 과정을 밟는 친구들에 대한 이제 국가 지원이라든가 지역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도 샹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큰 거대 프로젝트 안에 연구원을 아예 배치를 해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을 육성시키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국내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그런 네, 어떤 종사를 하는 프로젝트 안에 예, 작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도 대학의 조건 자체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학의 서열화가 많이 망가졌다. 그런 것도 있고 그거보다는 교수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학이 전체 사회의 측면에서 끼치는 영향력 같은 부분들도 좀 감소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중국도 이제 좀 막 변하다 보니까 직업의 예, 그렇죠. 위상이라는 게 변화가 있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네. 좋겠네요. 네. 그럼 중국 친구들 같은 좀 궁금한 게 네. 우리나라는 이제 취업하는 과정이 이제 사람인이나 네. 이제 뭐 좌포탈을 가죠. 그래서 이제 구인구직하는데 이력서를 넣고 기다립니다. 네. 중국은 그 엄청난 기업들도 많고 뭐 네. 사이즈가 워낙 우리랑은 다르니까 네. 취업하는 거 좀 궁금하긴 해요. 어떤 식으로 좀 준비를 하나요? 제가 모든 그런 사례들을 네. 다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형식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시가 작동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리 속에서 그렇죠. 예, 인맥을 통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벤처기업이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본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제 개인 자본만은 아니고 어떨 때는 그 뭐 가족 단위, 친족 단위, 내지는 지역 단위 이런 식의 자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역시 그 부분에서도 관계, 인맥하고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럼 중국 친구들은 우리나라 친구들처럼 막 토익, 토플 이런 거는 안 하겠네요. 그건 아니죠. 아하. 그 기본적인 요건은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런 네. 식의 스펙들이 다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힘써가지고 하는 거고요. 뭐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제가 전철에서 굉장히 놀랐던 게 있는 게 모두가 다 그 아마존 킨들을 들고 있는데 중학생들이 아마존 킨들을 들고 열심히 책을 보더라고요. 영문으로 된 책들 원서들을 다 바로 다운을 받아서 그냥 일상적으로 쓸 정도의 그런 정도의 하드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랬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도 못지 않습니다. 제가 네, 얼마 그렇죠. 전에 그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에 갔는데 제가 봐서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나? 그 친구가 제레미 레프킨 책을 원서로 읽더라고요. 중학교 한 2, 3학년? 네. 물어볼 뻔했어요. 네. 너 지금 아니 이거 어떻게 해서 너 천재구나 하고 싶은데 정말 읽더라고요. 걔가 네. 찜질방에서 그 나와가지고 그 추리닝이라고 해야 하나 그 찜질방 옷 입고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이 스펙 얘는 그러면 20살에 뭐 할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스펙을 가지고도 사실은 가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친구들이 거기 그 자리에 가서 느낄 절망감 같은 건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맞아요.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김나희 씨라고 이제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막 이제 취업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 너 이제 스펙은 됐어. 너한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다고.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왜냐하면 그 중국 친구들 같은 것도 그렇지만 한국 친구들도 그렇고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볼 시간이나 여유가 굉장히 적고 맞아요. 예, 일단은 내가 계속 부족해서 뭐가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중국과는 다르게 시장 사이도 좀 작다 보니까 더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뉴스 같은 걸 보면 중국 청년, 그 중국에서 그 창업 붐이 일어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붐이라기보다는 제가 놀랐던 거는 사실 지금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 같은 경우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이 대기업에서 굉장히 꽤 높은
지위에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창업을 해서 CEO가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문화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작가인 친구가 네네. 30대의 작가인 친구가 자기 또래의 작가를 발굴하면서 음. 출판업을 키워서 음. 그걸로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손을 이렇게 뻗치게 되는 그런 식의 어떤 수순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성공한 작가 한 사람이 그런 식의 시스템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80년대 이후 세대들 중에 그걸 이뤄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제 고징민 같은 작가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본인이 굉장히 그 하나의 브랜드로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 밑에 뭐 잡지사라든가 아니면 잡지도 이제 문학 잡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잡지 아니면 영화 감독으로서도 활동하고 제작사로도 활동하고 있고 한 명이요? 혼자서 그리고 그 왜 난 밑에 신뢰가 안 가지 콘텐츠에 대한? 그러면서 그 밑에 자신하고 동년배의 신인 작가들을 굉장히 많이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같이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 사단인 거죠. 거의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사회에서 지금 80년대 후반 세대, 30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이 창업으로 성공을 거둔 세대고 그 세대가 사실 개혁개방 이후에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90년대에 오면서는 이제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새로운 창업붐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건은 앞에 세대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도 뉴스 네. 같은데 보면 이제 뭐 1세대 그 버블 뭐 알리바바나 이런데 뭐 타오바오 이런 대표들이 막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예.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도 예, 이제 그리고 보시기에는 실제로 뭐 마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일찍 지금 자기가 일선에서 물러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전체 그 평균 연령대를 낮추는 그런 그렇죠. 활동을 그런 부분이 굉장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중국은 그게 또 가능한 조건이구나. 규모랑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빨리빨리 빠져줘야 뒤에 있는 세대들이 중국의 유명한 많이 루신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장강의 뒷목결이 앞목결을 그렇죠.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순환이 이루어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80년대 후반 세대들의 지금 많은 부분에 이미 진출해 있고 다국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고위 간부급의 친구들이 되게 30대 중반 정도 일찍 퇴직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문제는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사회의 중심을 이 친구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 지금도 이미 그 부하가 오는 거죠. 전부 다 1인 가정, 1인 자녀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양쪽의 부모님과 조부모님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전에 중국은 사회주의 정책이 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후에 노후의 문제를 개인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업종이 이제 제2금융, 보험. 보험이 될 수밖에 없고. 상하이에 있는 중국이랑 보험은 좀 안 어울리는데. 상하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높은 빌딩들이 다 보험회사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고객이 14억이니까. 네, 그럼요. 야, 진짜 캐도 나오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국이랑 보험은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또 한다 그러면 최고의 시장이네요. 그렇죠. 이미 한 5년, 6년 정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걸 던져봤어요. 중국 친구들한테. 그랬더니 다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뭐 중국 평안이라든가 중국 태평이라든가 중국 빙안, 평안한 이름들이 다 그래요. 태평. 보험사 이름인가요? 네, 보험사 이름이죠.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대에 필요한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변화를 갖다 부모님들이나 청소년들도 잘 캐치하고 있거나 좀 팔로우하면 좀 자기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중국 친구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친구들이는 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예를 들자면 이제
자기 진로나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이제 제자분들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네. 중국 친구들이 많으니까 좀 일상생활이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괜히 뭐 아침에 와서 토익하고 이럴 것 같은데 좀 네. 중국 친구 어차피 중국에서 잡을 가질 생각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아무리 이제 교수라든지 이런 걸 직업을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어떤 공부를 하는지 좀 개인 구체적으로 중국에서 잡을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자리 잡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 네, 제가 한류. 처음에 중국 친구들하고 처음 했을 때 한 2000년대 초중반 그때쯤에는 이제 경상 계열 쪽이나 아니면 뭐 정액과나 이런 쪽 법정 이런 쪽의 친구들이 좀 많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 엔터테인먼트 문화산업 쪽으로 친구들이 대부분 많이 오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게 글로벌한 조건하고 관련이 있는 거여서 중국만 시장으로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에 대한 어떤 그 향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한국의 배우라든가 아니면 뭐 연출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 같은 한국에 오는 것 같은 것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방향이 상경계에서 네, 문화 쪽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잡을 그러니까 직업을 찾는 거를 이제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럼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중에 이제 중국에서 좀 진로를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는 좀 중국에서 좀 진로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조기 유학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유학을 갔었고 그 친구들 중에서 중고등학교를 중국에서 나온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대학에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95년 6년생들. 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정말 10% 정도는 중국 정말 이제 현지화를 잘해서 네이티브처럼 중국어를 구사하고 심지어는 한국어를 하는 것보다 중국어를 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오가는 정말 잡을 가지고 학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실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중국을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중국이 아까 중국이 시장인 게 아니라 세계의 시장인데 중국을 빼놓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중국을 공략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결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중국에 대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동네 친구, 학원 친구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분명 외국인 친구 몇 명은 집으로 초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더 멀리,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 진로 레시피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진로 레시피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